안녕하십니까. 에듀준의 신동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수요일이네요. 오늘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매번 너무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는 이제 나눠서 작업을 하면 제가 피곤하니까 이제 하나로 뭉쳐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부터는 만약에 주제가 있다면 나눠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는 제가 조국 수석과 관련한 얘기를 할 거고요. 조국 후보자 관련한 얘기를 할 거고요. 하나는 강남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재수 비율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그 조국 후보자 관련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네요. 월요일날 저녁에 한 컨설턴트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저녁에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조국 후보자 관련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저한테 먼저 이런 말을 물었어요. 대표님 조국 수석 얘기를 가끔 하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까 다 알고 있는 문제를 그걸 일일이 찍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니네들은 진짜 웃기다? 왜 너네들은 알면서 이 문제에 침묵하냐? 라고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조국 후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다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 그렇게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아도 교육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제대로 입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의혹을 부풀리고 또 부풀리고, 설령 또 인터뷰를 한 것 역시도 거짓말로 또 기사를 쓰고 이러잖아요. 이 개인이 한 번 딱 터트려진 어떤 특정한 기사에서만 나온 거라면 당연히 당신들 이거 잘못했어, 이거 왜 제대로 해줘, 이렇게 하면서 정정 보도 요청을 한다든지 하겠지만, 지금처럼 수백 건, 수천 건, 수만 건이 나온대잖아요. 5만 건, 6만 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와서 들었더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찍기도 한 거지만, 만약에 거꾸로 바뀌어서요. 그게 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사자. 본인이 그 당사자야. 그런데 거기서 제기되는 의혹들 중에 거의 모든 문제가 나하고 관계가 없는, 나도 전혀 모르는, 모른다기보다는 설령 알아도 우리 아이가 그렇게 부정직하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입시 전형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매도를 하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벌써 목매달았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거 너무 심각해요. 교육에 입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오죽하면 그 당시에 진학부장을 알고 있지만 전화도 안 하겠어요. 전화해봤자 들을 말도 없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선생님들 사이트 단톡방인가? 이런 거에 이제 올려봤거든요. 올렸더니 그 중에 몇몇 선생님들은 그 사람도 무슨 교육 전문가인 것 같은데요. 뭐가 어떠니 이런 기사 올리지 말라는 운동 하면서 기사를, 댓글 비슷한 거를 다뤘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인 연락도 있었고요. 그런 거 쓰지 말라는 분. 그런데, 역시 상대적으로, 왜 이런 얘기, 대표님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쓸 말이 없어요, 쓸 말이.
아니, 확인해보면 아닌 걸 뭘 얼마나 더 써요? 분명히 의혹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신앙이나 정치적인 견해를 확고하게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사실 자체를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로 바라보고 있지 않죠.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뭐라고 하죠? 특정하게 저는 옳고 그름에 대한 것만 얘기합니다. 저의 기준이겠죠, 물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정치색이거나 또는 신앙색 같은 거 없습니다. 저 기독교인이고요. 좋아한다면 민주당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뿐이지, 민주당이 옳지 않으면 또 얘기합니다. 저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냥 기준이 그냥 옳고 그름인 거예요. 그런 기준이에요. 물론 그것조차도 야, 네가 그렇게 똑바로 살아? 그렇진 않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지금 조국 후보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당하고 그 당시에 얼마 전 인터뷰를 보니까 뭐였죠? 그 당시에 왜 공주대학교의 교수가 새벽 5분 단위인가요? 1분 단위로 전화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를 받아주면 제대로 기사를 실어줘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만 계속 해대고 있고, 설령 전화를 그냥 받지 않고 끊었어도 또 나름대로 얘기했다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고, 그 교수도 학생들에게 수많은 이메일로 받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매도해서야 되겠어요? 정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문제 처음에 지난번에 어떤 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어? 그렇진 않을 거야. 왜냐면 구조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요즘 보면 별의별 질문 하다못해 봉사활동 시간 같은 거 가지고 창치활동 시간에 뭐를 어쨌다는 도 2시간 동안 거기를 갔니 말았니.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 하도 봉사 시간에 너무 대충 하니까 우리도 지나다니다 보면 아이들 휴지 줍는 거 보이죠? 아이들 청소하는 아줌마 청소부 인력들이 일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휴지 줍든가요? 너무 지나칩니다. 정말로. 제가 논리적으로 일단 전형도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얘기는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도 이런 게 나오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을 보고 일본인과 그러니까 한국인과 일본인의 어떤 정신세계를 분석해 놓은 어떤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서 이 사람 굉장히 괜찮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의 바탕을 일본의 국기와 한국의 국기를 대상으로 이것이 뭐고,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이런 과학적 사고방식에 익숙해 있고 또 그런 거를 매우 발달해 가는 그런 민족이고, 물론 한국에서 갔지만 다 한국에서만 간 건 아니니까요. 걔네들 저쪽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동남아에서도 오고 어쨌든 그런 게 섞여져 있는 거니까. 또 정권이야 백제계가 잡았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제 민족의 의식이 좀 다르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 태극기의 경우에는 태극기에서 주는 그게 있는 거죠. 태극기에서는 우리가 시공을 초월한 그런 인문학적 사상에 매우 풍부해 있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 걸 나눠서 설명하는데 매우 괜찮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전의 방송도 제가 몇 번, 방송도 길어요. 어떤 거는 하기가 저하고 비슷하네요. 따지면 40-50분 이렇게 되는 분량인데 매번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번 다 듣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근데 이제 봤더니 어떤 특정 종교색도 좀
있으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그분은 철학을 전공했고 나름대로 어쨌든 설명을 잘하고 있어서 좋아했었는데, 어제 한 영상을 우연찮게 이제 뜰 거 아니겠어요? 관련된 영상 뜨는데 보니까 조국 후보자 사퇴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제가 웬만하면 댓글 안 달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에듀진이라는 마크가 딱 찍혀서 있어서 웬만하면 댓글 안 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매우 괜찮아서 취재를 한번 해볼까? 근데 그런 종교색을 내가 어떻게 없애지? 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 때문에 제가 결국 그쪽에 전화는 하지 않고, 어쨌든, 이런 방식을 언젠가는 관련된 거 기사를 한번 쓰긴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월간지 기사인 거죠. 왜냐하면 인문학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언제 한번 이분 취재 내지는 어쨌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쨌든 그 기사를 한번 써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매우 좀 지식이 있다고 할까요? 뭔가 어쨌든 민족적인 의식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한번 기사를 쓰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어제 그 유튜브에 올린 거 보니까 조국 후보자 사퇴해야 된다는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물론 그 사람도 어떤 확신을 갖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만둬라가 아니라 시끄러우니까 그만둬라 뭐 이런 유의 형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지식인의 한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달았어요. 영상 몇 번을 잘 봤지만 지식인의 한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뭐 짧게 다른 거죠. 시끄러우니까 그만둬야 된다.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그랬으면 촛불혁명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한치 앞을 가겠어요? 한치 앞을 내딛겠어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었던 것이고, 오늘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려다가 너무 답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조국 수석과 관련한 이미 얘기는 제가 전형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전형만 정확히 알면 이 문제가 얼마나 문제가 없는지 그냥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의 특기자 전형에 가까운 전형이었고, 그 특기자 전형에 부합해서 들어간 걸 가지고 정보가 좀 더 많았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죠? 뭐 정보가 많아서 그렇게 들어갔다는데 뭘 어쩌란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아니 그러면 내 자식을, 내가 정보가 있는데도 내 자식 거꾸로 보내요? 또는 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 자식은 그렇게 보내놓고 그거 특목고에서 특목고에서 이과계열로 이제 못 가지 않습니까? 그걸 배우지도 않고요. 그런데 물론 지가 따로 정시로 해서 따로 가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을 학원에 가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러면 그 이후로 조국 후보자가 특목고에서, 그러니까 외고에서 이공계 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뭐 자기가 정책 위반자는 아니니까 그 당시에 뭐 글을 올렸다든지 뭐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비난을 합니다. 아니 내 딸 그렇게 가고 보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그래서 내가 이건 없애는 게 좋겠다라고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나 뭔가 어쨌든 자기 SNS에 글 올렸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자기 자식을 그게 보내놓고 보니까 나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대요. 여기서의 관점은 이겁니다. 그 사람 자식은 보내놓고 왜 남의 자식은 왜 못 보내게 그렇게 만드냐가 아니라, 외고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죠. 그게 왜 풀어졌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왜 외고를 갔는데도 이과계를 가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외고의 목적상 이과계를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근데 어찌됐건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황상 자기 딸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영외고를 들어갔고, 한영외고에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의대 쪽으로 갔죠. 의전원으로 간 거죠. 대학원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고대를 들어갔다가 이제 의전원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된 거가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자고요. 외고를 들어가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됐어. 자기 기준에, 자기가 보기에 분명히 잘못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가만히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돼. 내 자식 보냈으니까. 그런 건 아니죠. 내 자식이 설령 그렇다 갔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그게 옳지가 않아. 그래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물론 뭐 외고 출신들은 어떻게 그 처음 조건이 예를 들어 외고를 들어갔을 당시에 예를 들어 우리 딸은 그렇게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안 됩니다. 또는 뭐라고 하죠? 그 외고는 외고 나름의 기준이 있고 그렇게 전형을 가서 내가 해보니까 그게 안 좋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니 안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가 뭐가 어마어마하게 뭐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 사람은 또 하나 그 사람 재산이 좀 있더라고요. 뭐 몇십억 있는 것 같던데 그 몇십억 있는 게 죄예요? 아니 정의당 사람들은 다 저 정의당을 썩 그러니까 좋아는 하지만 이렇게 뭐죠? 올바른 일을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저하고 관점이 많이 다른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 정당이 노동상에서 출발했으니까 노동자들은 다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노동자 아니에요?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어찌어찌 해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90년도에 일본에 유학을 하고 일본에 유학 당시에 그 일본의 어떤 그 부동산 버블에 대한 문제가 그것이 일본 전체의 산업에 얼마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부동산 투자 붙자 요만큼도 안 해봤어요. 아니 아파트도 사고 다 해봤습니다만 부동산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제가 어디 사는 게 좋겠냐의 관점이었어요. 근데 그런 기준이 공기 나쁜 강남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기준은 그랬어요. 어찌됐건 그런 거는 저는 잘 안 쳐다봅니다. 옳지 않다면 안 쳐다봐요. 근데 어찌어찌 해서 자기 딸이 외국에서 생활한 것 때문에 외국에 들어갔고 외국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얘가 대학을 적어도 외국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반들 있어요. 외국에 가면 실제로 뭐 일본 대학에 가는 반도 있고 여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반에 들어갔다가 그 고대 환경생태공학관가 뭐 그런 데를 갔다가 환경학과 갔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의전원에 갔어요. 의전원에 가는 과정에서 논문을 썼고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중에 아까처럼 어떤 뭐 공주대에 있는 교수가 얘기했던 인터뷰 내용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설령 기자가 아무리 무식해도요. 일간지 기자들도 지들도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컨설턴트들이 인터뷰를 안 하려고 할까요? 너무 그냥 막 왜곡만 해서 기사를 올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그런 걸 못 견뎌서 그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어쩔 건데요?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의혹이야 제기할 수 있지만 매우 나쁜 정말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이 확인해보면 아니라는 거 금방 알아요. 제가 좀 전에 알듯이 진학부장하고 통화 안 한다 그랬죠. 지들도 알면 금방 확인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인터뷰를 안 해주겠지만. 왜냐면 너무나 그냥 뻔한 거예요. 스토리가. 짓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을 뭘 어떻게 해요. 저는 조선시대 가끔 왜 그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볼 때 조선시대에 뭐 내놈죄는 뭐 의금부 같은 데 끌려가잖아요. 그러고 뭐 주리를 틀죠. 내놈죄는 내가 알렸다 하면서 막 하잖아요. 저는 정말로 재수 없어요. 죄도 없는 걸 그러고 이제 독박 쓰고 뭐 사약을 받아서 죽기도 하고 하는 장면들 나오죠. 그런 거 보면 참 인권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다. 역지사지해서 입장을 바꿔보자고요. 본인이 그렇게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해가 되겠어요? 저는 정말 이해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정말 화병 나서 완전 정말 그건 이해가 될 수 없는 걸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조차도 너 정치적인 얘기다 라고 할까봐 그런 거 아니니까 해서 최소한만 찍다가 전 이번에 뭐 청문회 일정이 대충 잡혀진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 기사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오고 그 기사를 쓰는 기자나 그 신문사는요 매우 나쁜 신문이고 나쁜 기자입니다. 그리고 기자라고 이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기사를 몇 번 썼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뭐 MBC, JTBC 또는 중앙일보 기사인가? 기사들이 있어요. 그런 기사들이 그것을 좀 오바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 오바뿐만이 아니라 팩트 자체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기사가 나올 때마다 늘상은 아니고요. 100%까지는 아니고 한 1년 전부터인가요? 올해부터는 그런 기사에 대해서 그 기자 이름까지도 거명하면서 제가 기사도 썼고 기사로도 썼고 이렇게 유튜브로도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즘은 별로 안 나와요. 그게 실제로 그런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저는요, 전제가 맞고 그게 팩트인 거라면 저도 할 말 없어요. 하지만 팩트 자체가 잘못된 거를 가지고 지들 맘끼리 지 사견을, 지가 생각한, 지가 상상한 것들을 막 쏟아냅니다. 가끔은 그 상상력이 좋기도 하는 방향으로 쏠리면 좋겠지만 의혹의 상상력, 팩트하고 전혀 다른 상상력을 발휘해서 기사를 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는 우리 보통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사에 대해서요. 저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들 중에 보면 가끔 유튜브 보면 대학을 가지고 고등학교로도 말하고도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제가 실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실수가 글로 쓸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막 남발하고 있는 게 이건 언론 아니죠. 그리고 그것을 판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애들은 정말로 똑똑해져야 된다는 게 정말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또 그런 것들 중에 가짜 뉴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본 애들이 아베 지지율, 물론 그게 유미우리라고 그 보수지에서 한 거지만 5% 정도가 좀 올랐다 그래요. 지지율이 얼마나 한심한 나라입니까? 옳고 그름도 모르면서 아베를 지지해요. 그러니까 그런 꼴 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본 애들 요즘 아베한테 방사능이 그렇게 있는데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또 국민들은 그게 맞느니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산에 아파트나 이런 걸 일본 애들이 잔뜩 산다고 하니까 그죠? 일본을 피하긴 피해야 되겠고 올게 부산이 제일 가까우니까 그러는 모양이죠. 어찌됐건 우리가 적어도 옳고 그름의 판단이 되려면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고에서 준비 많이 요즘 이제 관련된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한 7, 80%는 완성이 됐어요. 근데 관련된 책에 보는 것처럼 보면 자사고 특목고 애들 4, 5등급은 유명대 가는데 왜 일반고 못 가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봐도요. 제가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아니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일반고 4, 5등급도 자사고 4, 5등급처럼 준비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자사고 4, 5등급이 다 붙든가요? 떨어지죠. 떨어진 애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 그런 애들 중에 누군가가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반고에서 4, 5등급이 다 유명대를 못 갑니까? 가요. 가는데 그 중에서 극히 일부가 가는 거죠. 왜 가죠? 제대로 된 정보 갖고 움직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입 정보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서 나오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 뭐가 어떠니 이런 것만 찾아보시지 마시고 나를 자극해주는 기사만 찾아보지 말고 그냥 편안한 기사 찾아보세요. 제가 우리 회사는요, 우리 회사에 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회사의 사훈이라고 할까요?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과 대표와 직원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고, 직원의 윗급과 또 아랫급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공정하다고요. 가불이 없어요. 가끔 지네들이 갑처럼, 그런 건 아닌데 어찌됐건 가불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다 정의롭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람 되지 못합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저보고 저 사람은 굉장히 정의로울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거에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그랬고 가능한 한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저가 완전하게 올바른 인생만 산다고요? 그렇게는 착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착각입니다. 저 그렇게 눈처럼, 새하얀 순백의 그 눈처럼 그렇게 다 순박한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순박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완벽한 사람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담배 피고 담배꽁초도 막 버릴 때도 있어요. 매번 다 버리는 건 아닙니다만, 가능한 한 휴지통 가까우면 버리긴 합니다만 꼭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 지금도 막 버리냐, 꼭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또 실제로도 가끔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완벽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또 설령 그 사람이 어느 당에 있든 부자로 좀 살면 어때요? 제대로 지 월급 받아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돈 받아서 살겠죠. 또 뭐 사람들은 또 이렇게 비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동생은 가난한데 왜 너는 잘 사냐? 비난을 위한 비난은 안 됩니다.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능한 한 좀 정의롭게 살고 싶은 거고요. 그 정의로운 관점에서 어느 누구도 편견 없이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편견을 갖고. 다만 정보가 충족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갈라질 수는 있겠죠. 오죽하면 컨설턴트들이 이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하겠어요. 언론사들. 웃기잖아요. 너무 당연하고 뻔한 얘기인데 뭘 쓰냐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들 중에 가끔, 또는 학원장들 중에 가끔, 아까처럼 제가 기사 올렸더니 당신이 이런 기사 쓰지 말라고 한 사람들은 뭐냐?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매우 정치적이거나, 그죠? 또는 뭐 신앙이 무슨 아주 특별하거나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 신앙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나, 아니면 비난하는데 어떤 특정 당이 비난하니까 같이 비난하는 것뿐이 안 된다니까요.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기사는 99%가 가짜인 기사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 중에 한두 마디가 진짜이고 전체 100이라고 하는 기사가 이렇게 있다면 그 중에 정말 한 문장 또는 한 단어가 진짜이고 나머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제가 만난 컨설턴트나 교육자나 이런 사람들, 그 당시 입시 문제를 다뤘거나 아니면 입시 문제를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요. 지 머릿속에 이미 자유한국당 지지자거나 아니면 또 다른 당 지지자이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또는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에 내가 넘어가요. 왜? 전 바보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기사가 이런 당색이나 당의 색깔이나 또는 뭐라고 하죠? 신앙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있는 자료를, 언론 기사를 믿고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 댓글에 달았던 어떤 학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서비스 정신으로 이거는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를 얘기한 거고요. 정치색을 떠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니 그러면 빨리빨리 저기를 그렇게 의혹이 있으면 그 뭐라고 하죠? 그 청문회 같은 청문회를 열면 되잖아요. 안 열고서 의혹만 계속 때리는데 그 의혹이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 의혹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내가 거기에 부안해동하냐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도 설명을 해도 뭐 더 이상 이게 뭐 그걸 우리가 늘상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여러분 같으면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언론이 그만큼 잘못된 거죠. 그것은 진보나 보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보수지나 진보지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죠? 뭐 조중동 한겨레 뭐라고 하죠? 한경호라고 부르나요? 그런 거 뿐만 아니라 다 모든 언론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팩트는 어디 가고 그냥 받아쓰기에 몰입하고 받아쓰는 것도 뭐 누구 거 받아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중동 한겨호 거 받아쓰기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빠진 언론사가 있다면 그렇게 쓰지 않는 언론사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로 옳으냐 그르냐 그리고 그런 전형이 없었는데 들어갔냐 그 사람이 백을 썼느냐 그 정도 백은 백도 아니에요. 서울대 교수가 무슨 백이 있어요? 그 정도는 백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백을 써서 한 무슨 당에 뭐도 있잖아요. 그거 어마어마한 짓을 한 겁니다. 뭐 총장하고 어쩌쩌고. 그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는 그 당시에 누가 뭐 얼마나 떠들기나 했습니까? 그런데 사실이 아닌데 그것은 거의 물론 일부가 사실이 아니고 거의 전부가 사실인 거의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떠들기나 하냐고요. 근데 이것은 팩트는 언제 온데간데 없고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권을 이렇게까지 매도할 수는 없어요. 설령이요.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욕을 먹었었죠, 전에. 그때도 이렇게 나왔을까 싶어요. 해도 너무합니다, 이것은. 사실 가지고 판단해서 그러자. 또 사실이 그러면 당사자 입장 들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사자 입장도 들어볼 것도 없어요. 어제 다른 인터뷰 보니까 이미 얘기할 거 다 했더만요.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좀 화가 나서 얘기했는데 이건 좀 너무합니다. 정말로 너무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요. 오죽하면 교육 전문가들이 이 취재를 안 하려고 하겠어요. 걔네들이 그냥 쓰는 기사에. 그리고 그렇게 쓰는 기자들 싸그리 다시는 그런 기사 못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짓말로 기사를 써서는 안 돼요. 팩트가 있는데 팩트는 파악하지도 않고 정말 한 사람이 저는요 만약에 조국 수석이 이 일로 정말 잘못된다고 하면 근데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해? 잘못된다고 해도 뭐 내가 특별히 정말 쓰레기들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일본보다 나은 이유는 쓰레기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내 할 말은 내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일본의 식민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 식민지뿐만 아니라 물론 가마우지 경제니 뭐 제가 얘기하지만 훨씬 더 일본에 굴복하며 살았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제가 얘기했죠. 인터넷이 어느 정도로 약하다고. 한국이 세계 최고일 때 걔네들 OECD 국가 중에 23인가 33인가 뭐 이랬거든요. 그 전화선으로.
그리고 아직까지 신문들은 그 종이신문에 의지해 있고,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종이신문에 의지해 있다는 게. 그런데 그 종이신문에 있는 기사의 내용이 인터넷으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극히 일부만 가고, 거기에서도 뭐 돈 내야만 볼 수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일본 아베가 일본 국민들을 속이듯이 아마 우리도 그런 속이는 나라에서 한참 동안 살았잖아요.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게 너무 화가 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재수와 관련한 얘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만큼이라도 어떤 뭐라고 하죠? 제대로 의사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정보가 팩트인 정보를 갖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했다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팩트 아닌 거를 가지고 뭐 온통 모든 언론이 이렇게 도배가 되는 것은 정말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면 아마 그분들조차도 나중 되면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말씀 전하고 요건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